왜냐하면 이 큰 15%나 되는 주식을 결국은 전재용 씨가 갖고 있었던 건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존재 자체를 2019년, 여기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상환 약정서거든요. 전재용 씨가 이제 그때 제가 미국을 제가 2017년도에 2017년 군대 졸업, 2019년도에 한국 방문, 2022년도 한국 방문, 이때도 한 달쯤씩 있다 갔어요. 둘 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한국 방문했는데, 이때 2019년도에 전재용 씨가 황제 노역을 하고 나옵니다. 황제 노역한 이유는 세금 갚을 돈이 없다고 해서 황제 노역을 한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황제 노역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생활비로 허덕이고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상환 약정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이 약정서를, 저 안 보이시는구나. 이 약정서를 작성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작성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재용 씨가 작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제 집 앞, 저희 어머니 댁 앞으로 차를 끌고 와서 내려갔더니 차에 타자마자 이 서류를 저한테 들이밀면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 사인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뭐 배당금을 뭐 드린다 뭐 이런 말도 없고, 전우원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이 부분에서 오산시 취득세를 완납할 것과,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제 학비를 내준다고 하신 건, 제 학비 관련돼서 제가 이때까지 도와주신 거를 뭐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전재용 씨가 뭐 부담하는 세금이 뭐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서류 사인을 했어요. 근데 결국 여기에 적혀 있는 뭐 오산시 세금은 확인해 보니까 2020년부터 한 번도 납부한 기록이 없었고, 제가 이번에 직접 납부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매도를 하여라고 적혀 있지만 제 주식은 이거를 작성한 이후에 매도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 계약서랑은 전혀 관련 없는 배당금이 나와가지고 배당금을 거의 2억 원 정도, 제 이름으로만 2억 원이에요. 그 전우성 씨 이름은 또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우성 씨는 원래 어, 주식이 저랑 말씀드린 대로 7.78%가 있었지만 지금 한 4%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 팔아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챙겼겠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여기 법인에서 그 보내준 서류 중에 위임장이라는 거를 몇 개를 이제 보내줬어요. 위임장. 위임장을 보내줬는데, 자, 위임장. 본인 전후원은 다음 이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행위일체를 위임합니다. 해가지고, 전재용, 본인 전후원은 군복무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을 수임자가 수취할 것을 위임함. 2015년 11월 27일이거든요. 이땐 제가 군복무하고 있었고, 전재용 씨랑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어요. 작성한 적도 없고, 저는 회사를 2019년도에 방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전재영 씨 말로는 이 회사가 정말 아무런 값어치도 없고, 뭐 팔아봤자 진짜 몇백만 원도 안 나오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짜 생활비가 급하다 보구나 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값어치는 10억 원이 넘는 회사고 배당금도 벌써 2억 원이 넘는, 제 이름으로만 2억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챙겼죠. 제 형 이름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회사에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위임장, 대리자 전재용으로 사인이 돼 있고, 그리고 2019년 3월 10일 본인 전원은 해외 거주로 인하여 보유하고 대리자 전재용이죠. 저는 이런 걸 작성한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2020년도 5월 21일 날 위임장도 했어요. 전우원 이 사인 제 사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전우원이란 사인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전우원이란 사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2020년 5월 21일에는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 관련된 위임장도 보내주셨는데 또 제 서명이 아니고 저는 이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제 이름은 그러니까 2002년 당시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되었고 배당금이 201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굉장히 큰 배당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특히나 2019년 때부터는 훨씬 더 많은 배당금이 이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런 거 관련돼선 저는 고지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주주로 등록돼 있는 회사인데, 저는 배당금이 나왔다는 사실 관련돼서도, 이 회사의 존재 자체 관련돼서도,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또 주식 보유율이 한 1% 가량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판 거죠, 전재용 씨가 제 이름으로. 그거 관련돼서도 한 번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는 2019년도에 전재용 씨가 아까 그 상환 계약서, 약장서를 서명하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거, 그리고 2023년도에 그 올해 제가 한국에 와서 MBC PD 수첩 분들이랑 같이 용산 세무서에 가서 직접 제가 주식 보유 현황을 떼보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증여세 관련 내역을 보면서 아, 이때 배당금이 나왔었구나.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배당금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근데 여기에 어, 자, 여기도 또 웃긴 게 이거 그 변호사분들이 답변서로 제출한 거거든요. 실제로 채권자가 군복무나 해외 거주 등 사정 때문에 직접 배당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점.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주로서 여하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에 대한 아니,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제가 2019년도에 특히나 작성한 상환 약정서는 매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전 다 팔려 있는 줄 알고 어차피 제 것도 아니라고 했던 회사인데 배당금이 나올 거란 걸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채권자는 어린 시절부터 외국 생활을 해오거나 국내 체류가 하더라도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재용 씨랑 항상 연락을 하고 있고, 전재용 씨가 여기도 적혀 있듯이 제 학비 관련돼서 학비 관련돼서도 그렇고, 제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전재영 씨랑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면서 무슨 제 연락처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